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산 확률 파트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이산 확률과 연속 확률, 모집단과 모수, 기대값, 모평균의 법칙, 그리고 모분산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영어로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확률 변수는 확률 실험의 각 결과에 수치값을 부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니까 조금은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값은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실험을 했다 했을 때 확률 변수는 앞면이 나오면 1,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0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1을 대입하고 뒷면에는 0을 대입해 준다. 즉,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그런데요, 확률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셀 수 있는 가지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수값을 갖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있다면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셀 수 있는 가지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는 정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무한대의 가지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셀 수 없는 무한대다 라는 것의 의미, 사실은 실수 값을 갖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실수는 무한대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구간이 짧더라도 0에서 1 사이의 구간, 이렇게 짧더라도 무한대의 가지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연봉 연속적으로 가능하죠. 신장, 체중, 온도 등과 같이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을 갖는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듯이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의 첫 번째 유형 이산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과 이것의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가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 동전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 앞면을 나타내고 0이 뒷면을 나타낸다 했을 때 1의 확률은 2분의 1, 0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좋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보통 영문의 대문자로 나타내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특정 값은 영문 소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대문자, 확률 변수의 값은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요, 확률 변수 대문자 x의 값이 소문자 x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p 괄호 열고 대문자 x 이퀄 소문자 x 괄호 닫기와 같이 나타내도록 하겠고요. 또는 생략해서 간단히 px와 같이 소문자 x와 같이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가 있으면 연속 확률 분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밀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거 자체는 더 이상 확률이 아니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연속 확률 분포는 더 이상 확률을 나타내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값이 특정 구간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과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차후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합니다. 당분간은 이산 확률과 이산 확률 분포에 포커스를 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의 필수 조건,
예, 그래서 P of X, Px가 이산 확률 분포라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확률은 0과 1 사이의 수치여만 합니다. 0보다 작을 수도 없고 1보다 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x의 값에 대한 확률을 더한다면 정확하게 1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소문자 x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특정 값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 소문자 x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하면은 정확하게 1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집단과 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은 영어로 population이라 하고요. 일상적인 population의 의미는 인구인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population이 바로 모집단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모집단은 분석 대상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모집단은 실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념적 존재일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수는 영어로 파라메터라 하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모수는 딱 한 가지가 아니고요.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이라 부르고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라 부릅니다. 예, 그래서 모수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집단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확률분포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분포 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확률분포 함수를 사용해서 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평균이나 모분산 아니면은 모표준편차 확률분포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의 확률적 특성은 이산 확률을 따른다는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집단의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즉, 모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도 불리우며 이 대괄호 x 대괄호 닫기와 같이 표기한다. 예, 그래서 대괄호를 사용해서 확률 변수 대문자 x를 안에 두고요. 예, 그리고 이의 의미는 expected value, 기대값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도 불리우며 대문자 2, 대괄호 x, 대괄호 닫기 또는 그리크 알파벳 mu와 같이 표기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다음 수식으로 주어지는데요. 이것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확률을 가중치로 곱해서 평균을 구한 것 또는 더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겠습니다. x의 기대값, 이것이 바로 평균이라고 그랬죠. 모평균. 예, 모평균 μ는 모든 가능한 확률 변수 x의 실제값, 소문자 x에다가 이것의 확률을 가중치로 곱해서 더해준 것, 가중평균을 구한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모평균을 확률분포 함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 아주 중요한 전제는 이 모집단을 묘사해주는 확률분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값, 모평균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수의 기대값은 그냥 기대값이고요. 예, 그리고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고 y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둘은 서로 다른 확률 변수고요. x 더하기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 더하기 y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x라는 확률 변소의 상수를 곱한 경우 그것의 기대값은 상수를 바깥으로 꺼집어내서 곱한 다음에 x의 기대값을 구한 것과도 같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확률 변소 x에다가 상수를 더한 것에 대한 기대값은 확률 변소 x의 기대값 더하기 상수가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기대값 또는 모평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칙이 되겠고요. 이제는 이산 확률을 따르는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확률 변수 대문자 x의 모분산은 var x 또는 시그마 제곱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고요. 예,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하기 때문에 var라고 여기 표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 모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겠고요. 예, 그러면 모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평균을 기준으로 한 편차의 제곱의 확률을 가중치로 곱해서 평균을 구한 것 또는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 분산은 모평균 μ를 중심으로 확률 변수의 값과의 편차를 구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을 가중치로 곱해서 가중 평균을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분산의 계산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런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수식을 조금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의 수식을 전개해서 간추려 보면은 분산은 x제곱을 확률과 곱해서 더한 것 빼기 모평균의 제곱과도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률 변수 x제곱의 기대값 빼기 μ는 기대값이었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의 제곱과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률 변수 제곱한 것의 기대값 빼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제곱, 이것이 바로 모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분산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분산을 가지고 제곱근을 구한 것, 양의 제곱근을 구한 것,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하고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하면 어떠냐? 이 경우에는 순서가 명확합니다. 먼저 분산을 구하시고 이 방식으로 분산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취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야만 합니다. 그 반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분산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모평균의 법칙이 있듯이 이번에는 모분산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상수의 분산은 0과 같고요. 그리고 확률 변수 x 더하기 상수의 분산은 그냥 확률 변수 x만의 분산과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때 확률 변수에다가 상수를 더해주면은 이 상수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수 곱하기 x,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다음과 같아요. 이 상수를 바깥으로 꺼집어낼 수 있는데 제곱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수의 제곱 곱하기 확률 변수 x의 분산. 예, 그래서 이 상수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 제곱이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두 개의 확률 변수 x와 y가 있는데 이들의 합에 대한 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 더하기 원칙적으로는 2 곱하기 x와 y 사이의 공분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브라고 써 있는 것은 공분산이고요.
공분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수식이 되겠는데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공분산은 0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만 x 더하기 y의 분산은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x와 y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모분산의 법칙들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모평균과 모분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전 던지기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대문자 x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은 100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은 0을 받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비용은 40입니다. 그러면 이 게임에 참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예, 그래서 대문자 x 확률 변수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고요. 이것의 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면의 확률 2분의 1, 뒷면의 확률 2분의 1이죠? 예, 그러면 이 게임의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예, 좋아요. 그래서 수익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는 사실은 x가 아니라 x 빼기 40이에요. 왜냐하면 참가 비용이 40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40의 평균, 모평균 이것이 바로 수익의 평균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x 빼기 40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40이 바로 상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는 기대값 계산해서 바깥으로 꺼집어낼 수 있죠. 모평균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꺼집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 이것은 x의 기대값 빼기 40과도 같고요. 그래서 빼기 40은 아래로 그대로 내려가고 x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했죠?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곱하기 해당 확률을 다 더해서 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항은 0 곱하기 확률이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기여를 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항은 10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 빼기 40은 50 빼기 40이 되겠고 이것은 10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의 평균, 수익의 모평균은 10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수익의 분산 또는 수익의 모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 빼기 40이었는데 이것의 분산은 그냥 x의 분산과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x 더하기 마이너스 4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상수를 더해 주었을 때 그 상수는 분산 계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분산의 법칙에 의해서가 되겠고요. 좋아요.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다음과 같은 간편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 그리고 x의 기대값은 50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100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0이 나오기 때문에 다 더하면 정확하게 5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항 빼기 50의 제곱을 그대로 아래로 가져가고요. 그런데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제곱해서 확률과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 100의 제곱에다가
x가 100이 될 확률을 곱해주고요. 더하기 x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값 0의 제곱에다가 x가 0이 될 확률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예, 그랬더니 이것은 그렇죠. 0의 제곱은 0이고 0 곱하기 확률은 0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은 없어지고요. 100의 제곱은 만이고 x가 100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만 곱하기 2분의 1 빼기 50의 제곱은 2500. 예, 그래서 이것을 실제 계산해 보면 2500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수익의 모분산이 되겠고요. 예, 그런 다음에 모분산을 가져다가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은 이것이 바로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수익의 표준편차 또는 수익의 모표준편차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불확실성, 리스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이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는 평균 10을 벌고 변동성은 50입니다. 리스크는 50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동전 던지기 게임에 참가하시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